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이 될 줄 알았던 하마스 지하터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력화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0개 이상의 땅굴 찾아내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자 땅굴 작전 특수부대인 야할론 부대와 이들의 전법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공병대는 다양한 유형 로봇과 폭발 장치를 사용해 땅굴을 파괴하고 하마스가 설치한 부비 트랩을 폭파하면서 지하터널을 장악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공격부대의 선봉에 선 D9R 대형 전투장과 불도저의 성능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형 불도저를 앞세워 가자 지구 철조망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기에 앞서 불도저로 통로를 개척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대형 불도저는 건물은 물론 3세대 전차까지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특수공병대는 이것으로 가자 지구의 땅굴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지하전투의 새로운 전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땅굴에는 북한의 기술이 사용된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땅굴에 대한 성공적인 공략 방법과 지하전투 훈련 데이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도권과 서울 안에 지하철이 발달해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지하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하전투 방식을 예의주시하며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야할론 부대는 각종 로봇, 드론을 활용하는 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적극 도입해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공략하면서 하늘에서는 방공망을 활용해 예멘 반군의 우주 발사체를 요격하는 데도 성공해 개전 초기 우왕좌왕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전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지구 대기권 끝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에로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해 이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후티 반군 미사일을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요격했으나 비행 경로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이스라엘군의 에로우 탄도미사일이 카르만 라인까지 날아가 예멘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르만 라인은 우주의 경계라고도 부르며 광활한 우주공간과 지구의 대기권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된 에로우 시스템이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방위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인데요. 모두 이동식이어서 재배치가 용이하고 선제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로우 시스템은 도입 20년이 넘도록 실전 성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에로우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스라엘군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엉뚱하게도 북한의 역할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막아내고 있는 미사일은 북한제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은 북한제 무기가 기존에 알려진 포탄 외에도 미사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남도발용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이 실제 하마스와의 전장에서 사용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을 노린 전략무기의 실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의 편에 서 이스라엘 공격을 본격 개시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겨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 이 미사일이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요. UN 안전보장이사회 예멘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1월 보고서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추진체 개선 방식으로 미뤄 해당 미사일이 화성6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백톨 미국 텍사스주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스커드의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스커드-ER로 추정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북한군이 스커드-B를 실전 배치하기도 전인 1987에서 1988년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미사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스커드-B보다 사거리가 긴 스커드-C와 노동미사일도 이후 이란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황에 따라 북한이 본격적으로 다시 중동에 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활발히 오가는 선박들의 포탄 등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북한판 에이테크스인 KN-24, KN-25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3종 세트가 열차나 항공기로 운송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KN-23, 24, 25 등 주력 SRBM의 실전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며 경제적 이득은 물론 군사력 강화 목적으로 이번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포탄 등의 성능을 이번 전장에서 확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전에서 다양한 실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외에도 실질적인 대박 소식도 물론 있습니다. 진격의 K방사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사우디에서도 큰 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43년 만에 4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사우디의 수백조의 기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무기도 함께 만들기로 약속했는데요. 글로벌 무기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는 사우디와의 방산협력은 한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와는 이미 지대공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2와 화력무기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지난달 27일 사우디가 코리안 패트리엇의 구매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가 관심을 가진 한국 무기체계 중 LIGNX1의 천궁2, 일명 한국판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사우디가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인 아랍에미리트를 따라 천궁2를 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5일 달러로 전 세계에서 첨단 무기를 사들였는데 가장 비싼 방공체계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7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시장의 큰손 사우디조차도 미국 방어체계는 너무 비쌌고 결국 값싸고 질 좋은 방공체계를 만드는 나라를 물색했는데 한국이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비싸기도 비싼데 납기까지 느려 성능은 물론 납기까지 우수한 한국 방공체계가 사우디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UAE가 이미 한국산 무기를 사서 시험 발사를 한 것도 사우디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서 들여와 실전 배치한 천궁2를 현지서 시험 발사했는데 천궁2가 목표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직격하고 완전히 파괴해 충분한 신뢰를 준 바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빼고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으로만 고른 천궁2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아우사 2023은 6.25 전쟁 이후 소총도 못 만들던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쇼의 주연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우사 2023은 연간 1000조 원대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열리는 행사로서 방산기업들이 숨겨온 비장의 신형 무기를 일제히 선보이는 총성없는 전쟁터인데 이런 전시회에서 한국이 주연이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은 이날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에까지 무기를 팔기 위해 행사장 중앙에 커다란 부스를 차렸고 이 부스에는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우사 2023 전시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는 전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해 21세기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K9 자주포와 포탄 자동 이송장치를 장착한 K56 탄약운반차 등 최첨단 자주포 패키지가 전시됐는데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하나 부스를 찾아 K56이 미국 자주포와 어떻게 호환이 가능한 것인지, 기존 무기체계 대비 투입 인원을 어떻게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묻고 확인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선두권인 미국 한 방산기업 직원은 하나 부스를 찾아 본인 경력을 소개하고 이직 가능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K방산에 대한 관심은 중소 중견 방산기업까지 확대되어 무인기 함정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페인트를 개발한 ETL은 이번 아우사 행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 육군 연구기관, 미 방산기업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K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눈에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